안녕하세요. 푸른들 파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분 좋아지는 법이라는 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적 많지 않나요? 물론 살다 보면 되게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뭐 다치거나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마치 날씨가 이유 없이 흐렸다가 맑았다가 비가 오는 것처럼 기분이 마치 날씨처럼 왔다 갔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아니 뭐 갑자기 화가 난다든가 뭐 짜증이 난다든가 답답하다든가 뭐 이런 적 없으신가요? 그렇게 갑자기 기분이 좀 마이너스적인,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플러스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적 기분이라 할 건데, 감정 상태. 그런 마이너스적인 감정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이를 해결하시나요? 상명학에서는 이 기분, 감정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뭔가 화가 났다, 나쁘다는 식의 어떤 마이너스적인 감정 상태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상명학적인 관점에서는 한마디로 심플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화가 날 만하니 났겠지. 그럴 만하니 그렇겠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 내가 화가 날 만하니까 났겠죠. 아니 뭐 내가 좋을 만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 뭐 슬플 만하니까 슬픈 거겠죠.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뭐 감정이 갑자기 "기분 좋아져라." 한다고 막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뭐 "화가 나라." 한다고 화가 난다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이를 뭐 되게 상명에서 철학적 용어로 상류예요, 상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알 수 없는 상류의 상류에서부터 감정이 내려온다. 감정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정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만 화가 난다고 해서요, 화가 난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실이 되게 급해요. 화장실에 급해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되게 낮은 확률로 여러분이 지금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입장이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와중에도 당장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러니까 기아 직전 기근 상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극단적 예를 한번 들어 보자고요. 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면서 앉아 있는 상황인데 당장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아무리 화장실에 앉아 있더라도 물론 되게 지저분하고 뭐 좀 집중은 안 되겠지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뭐 과학적인 논리, 의학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없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웃을 수가 있고, 아무리 길거고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을 쪼끔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는 거고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나빠서 폭발 직전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되게 까칠해요. 내가 지금 되게 상태가 까칠하단 말이에요. 근데 까칠하다고 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화를 낼 필요는 없죠.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화가 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화가 날 만하니까 화가 났겠죠. 뭐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화가 났다고 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는 잘못된 거란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실에 앉아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사람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왜? 근데 우리는 그걸 화를 못 참는다? 안 참으니까. 안 참으니까 못 참는 것뿐이다. 정확히는 안 참으니까 안 참는 거다. 누가 참니?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터뜨리지 마라.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상명에서는 다른 데서는 없는 독특한 상명만의 고유의 감정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감정 처리 방법이 아니고요, 어떤 명상적인 어떤 테크닉의 일종인데 이를 출계라고 해요. 출계. 상명에서는 이를 출계라고 합니다. 즉 계, 내가 마음속에 갇혀 있는 그 감정 상태에 있는 그 계. 계가 이게, 계라는 게 한자로 풀이하면 경계할 때 그 계자거든요. 그 개를 탈출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시죠? 되게 기분이 안 좋으면 쉽사리 그 기분 안 좋은 곳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죠? 잘 안 벗어나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 그 기분 안 좋은 게 따라 붙잖아요, 나한테. 내 감정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감정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감정 나쁜 거를 배출을 하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감정 상태 자체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감정 상태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명에서 말하는 명상 테크닉 중에 하나인 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계라는 부분은 이제 설명하자면 되게 길고 여러분들이 배우시기에도 지금 상명하계를 정식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런 게 있다는 거, 요걸 소개해 드리는 거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 자체가 상명에서 말하는 상류의 상류.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을 따지도 말고 이유를 따지지도 말고 찾을 필요도 없다. 다만 그 감정 상태 자체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상대편에게 터뜨리는 말 그대로 오물 주머니가 가득 차는데 그걸 냅다 이렇게 뿌려버리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 왜 오물주를 뿌리냐. 뿌릴 필요 없지 않냐. 갖고 있어라. 물론 갖고 있는 자체가 좀 거슬리긴 할 거예요. 오물 주머니를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하죠. 왜냐면 그 무겁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 가족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구들한테 퍼붓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거죠. 자, 오늘 얘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